전등사 남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사차로 이제 저 위로 전등사로 올라갈 거거든요. 전등사로 올라가기 전에 제 손가락을 이렇게 따라서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신 대로 우리 회원님분들도 한번 보세요. 저기 위에 보면 승탑이 있죠. 승탑과 부도의 명칭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을 모셨으면 부도라고 하고, 승려를 모셨으면 죽고 난 후에 쉽게 표현하면 무덤이에요. 무덤을 만든 거예요. 탑으로 탑 안에다가 이제 모시는 거죠. 승려가 돌아가시고 나서. 승려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신 걸 승탑이라고 하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셨던 곳을 부도, 인도 옛 말로는 이제 스토파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도와 승탑을 놓고 나중에 역사 공부를 하시고 문화재를 공부하시면서 이제 다니시는 분들끼리 이것은 부도냐 이것은 승탑이라고 해야 되냐 어느 게 맞느냐라고 해요. 그리고 승려를 모셨으니까 승탑이라고 하는 게 맞다 또는 부도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불교는 유일신이 아니죠. 누구나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죽어서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덕을 쌓아서 부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부도도 맞고 승탑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승려의 과정을 거쳤으면 승탑이라고 부르지만, 그 외에 돌아가신 분들을 부도라는 표현을 해도 꼭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등사 올라가기 전에 나무에서 올라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건데, 저는 이걸 놓치지 않고 이런 걸 봐요. 꽃길 따라 역사여행 회원분들이 꼭 이런 걸 보세요. 이게 금총교거든요. 밖에는 중생들의 세상이고, 금총교를 건너면은 부처님의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절마다 금총교들이 다 예쁘게 잘 있겠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피디님 한번 찍어줘 보세요. 요게 해태산 같기도 하고, 또는 용 같기도 하고, 해치 같기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정확하게는 구분이 안 가지만 여기를 뿔을 이렇게 양쪽으로 해놓은 것이 해치는 아니에요. 뭐 용을 표현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요, 요 모양이 양쪽으로 있잖아요. 요 모양이 양쪽으로 있는데 여기가 이음새가 없어요. 여기 카메라 여기 비춰줘 보세요. 쭉 따라가 보면 이음새가 없이 이렇게 와요. 이음새가 없이 전체가 통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뛰어난 작품이에요. 이런 걸 만약에 전등사에 오시게 되면 꼭 금천교, 이 작은 다리지만 이걸 꼭 보시고 가십시오. 이 금천교에 이런 작은 다리를 만들면서 이 통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원석이 적어도 2배에서 3배짜리의 원석을 갖다 깎았기 때문에 아주 소박하고 작아 보이지만 실제 작업은 대단한 작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시죠. 전등사에 있는 철종이에요. 종이, 범종이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이 철종이 지금 뭐 조금 칠을 해서 보수를 해놓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종은 동종이잖아요. 얘는 철종이고, 이건 우리나라 종이 아닙니다. 송나라 때 만들어진 종인데, 전등사의 종이 공출되었다가 다시 찾아올 때 전등사 종이 오지 않고 이 송나라 때의 종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뛰어난 작품이고 또 보존하기에 충분한 그런 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놓고 지금 문화재로 채택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중국 종은요, 요 위에 보면은요, 카메라에서 보면은 이게 불빛이 보이죠? 여기 불빛이. 요게 지금 형태가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우측에 용이 한 마리, 요렇게 좌측에 용이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2마리이고요. 요거가 이제 거는 것을 용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 밑에 종의 소리가 땡 하고 울리면 그 소리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음통이라고 있어요. 그 음통이, 중국종은 음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종은 이렇게 용이 1마리, 2마리가 있죠. 한국종은 용이 1마리이고 바로 밑에 음통이 있어요.
한국종은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음통은 소리를 밖으로 배출해내는 역할도 하지만 최초의 종을 주조할 때 철을 아주 고온으로 끓일 거 아닙니까? 뭐 1000도, 15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끓여서 주조를 할 때 그 틀에 넣게 되면 그 안에서 열기가 분출을 하지 못하니까 금속의 틀에 금을 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음통이에요. 소리도 밖으로 내보내고 열기도 밖으로 내보내고 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음통이 있었는데, 이게 음통이 여기는 없죠. 우리 종은 음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은 한 마리고요. 지금 저는 장서고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전등사의 하이라이트는 부처님의 모습을 구분하는 것과, 그리고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때 불교가 중국 전진으로부터 전래되어 와서 아도화성이 우리나라 전체 중에 처음으로 사찰을 지은 게 진종사라는 절이었고, 그 진종사가 지금의 전등사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이라이트,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1592년 임진왜란으로 전 국토가 불탈 때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하고 있던 춘추관, 그 다음에 충주사고, 상주사고, 전주사고 네 군데에다가 나눠서, 복사본까지 해서 나눠서 보관을 했었어요. 그 네 곳에 나눠서 보관했던 것이 전주사고관만 빼고 세 곳은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 전주사고 것이 만이산으로 올 때 어디를 거쳐서 오냐면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에 일부 보관이 되어 있다가, 그 내장사에 보관하고 있던 조선왕조 실록이 여기 만이산으로 와요. 만이산으로 왔다가 만이산에서 전등사 장속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관이 되어 있고, 여기서 다시 복사를 해서 오대산, 만이산, 묘향산, 태백산, 적상산, 이렇게 해서 5개로 나누어서 보관을 하거든요. 자, 장소고에 다 왔습니다. 그 5개로 나누어서 보관을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성이, 재미있는 특성이 하나 보입니다. 묘향산이나 태백산이나 오대산이나 다른 곳에 보관해 있는 장소고에는 조선왕조 실록을 복사해서 거기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대용보존 올 때 누하 진입을 해서 왔죠. 누하 진입을 하는 이유가 웅장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 나머지 만이산 장소고하고 전등사 장소고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고는 누하 진입을 한 것처럼 누각을 위에, 책을 보관하는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아래 다리를 내려서 누하 진입처럼 밑에를 텅 비게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어요. 이유가 책에 습기가 가지 않고, 그러니까 곰팡이나 이런 부분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공간을 높여가지고 누각으로 했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 4개는 만들었는데, 이곳만 장소고가 바로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바다가 가까워서 해풍이 불어오니까 습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1층 누각 없이, 다른 곳은 누각과 함께 2층까지 갔지만 정족산 장소고만 바로 1층으로 지어진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을 닫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우리 PD님이 저를 따라오시면서 열심히 촬영하고 계시죠. 계단을 따라 올라와서 강화도 이야기 전등사의 하이라이트로 마지막으로 촬영을 해 주실 겁니다. PD님 이쪽으로 올라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비춰주세요.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장서고에 저기 보이는가요? 거기서 카메라를 보이시면 제가 여기까지 갈게요. 저장하다는 거예요. 장자가 장사각이라고 되어 있죠. 장사각. 저 안에다가 책을 보관하고, 양쪽으로는 지금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나무로 막아놨죠. 습기가 차거나 하면은 저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통하게 하고 했겠죠. 근데 여기만 누화진이처럼 밑에 누각 없이 바로 단층에다가 책을 보관하는 장사각을 만들었고 장서를 만들어 놨고요. 나머지 오대산, 태백산, 묘향산, 적상산 나머지 4개는 누화진입을 한 것처럼 밑에 1층을 붕 띄워서 책은 2층에다가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